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책은 침묵으로 가르치기 Teaching with your mouth shut 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핀켈 도널드 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자에 관하여. 두 번째, 들어가며. 세 번째, 1에서 9장 내용 살펴보기. 네 번째, 맺으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리 핀켈은 에버그린 주립대학교에서 23년간 근무하였고 그의 평생 동안 대략 30년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은퇴 후 자신의 모든 교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는데요. 첫 번째 책은 1995년 8월 1일에 출간한 자유를 위한 교육이 있고, 오늘 볼 책인 두 번째 책 1999년 3월 15일에 출간된 침묵으로 가르치기가 있습니다. 오른쪽 커버 사진은 원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 책이 출간된 후 핀켈 교수는 비호치킨스 림프종으로 1999년 9월 16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왠지 핀켈 교수의 유언과도 같은 책으로 느껴져서 그의 새로운 교수법인 침묵으로 가르치기가 더욱 진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핀켈은 자신이 피아제, 존 듀이, 장자크 루소, 소크라테스, 프로이트, 한나 아렌트, 파울로 프레이리, 이반 일리치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러한 철학과 심리학에 기반한 새로운 교수법인 침묵으로 가르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장은 침묵으로 가르치기는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침묵으로 가르치기라는 말은 교육학에서 배웠듯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연상되면서 보는 순간 깊이 이해되고 공감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핀켈은 현재 널리 행해지는 교육 방법인 말로 가르치기가 틀렸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길을 모르는 친구에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이 친구가 확실히 길을 찾을 수 있게 할까요? 강의로 전달한 지식은 머릿속에 오래 남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리온 가디너 학자는 그의 교육학 연구에서 강의보다 토론이 바람직한 교수법이고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변이는 연구 변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스스로 탐구하고 연구해야 내용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핀켈 교수는 오로지 말로 하는 강의에 열성을 다한 위대한 스승에 대한 이미지와 틀을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창시절을 반추했을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배움의 순간이나 사건을 적어보라고 질문합니다. 저의 경우 정말 배움의 순간이나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핀켈 교수가 말했듯이 말로 가르치기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영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선생님이 말로 가르치는 수업 방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소그룹 또래 가르치기와 조별 영어 게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학교 2학년 영어 수업 시절이 선명히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에 있어 배움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최종 목표이고 교사의 가르침은 이 목표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두어야 하며 교사는 반드시 배움에 목표를 두고 교수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핀켈 교수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에는 학생이 배우는 상황, 즉 학생을 둘러싼 주변 상황으로 학생의 지식을 배우는 직접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기의 틀을 뺀 수업 활동, 즉 침묵으로 가르치기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고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읽어온 우화나 수수께끼, 그리고 위대한 명작 등은 풍부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직접 문제를 고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존재 자체로 책을 그대로 읽으면 그것이 바로 책이 말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좋은 책은 교사의 설명이 없이도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가르치기 수업에서 수업 진행은 학생이 합니다. 매 수업마다 순서를 정해 진행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가 앞에 나가 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받고 나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교사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고 학생과 동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학생의 주도로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이 개방형 세미나 수업입니다. 개방형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특정 주제나 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서로 질문하면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방형 세미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세미나의 목적은 학생이 예습해온 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둘째, 세미나의 결론을 미리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미나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교사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피하고 학생들끼리 탐구하도록 각인시킵니다. 학생이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18세기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에게 복종을 가르치면 안 된다. 아이는 즐거워서든지 자기한테 필요해서든지 당장 이득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아이가 현재 가진 관심이 배움의 가장 큰 동기이자 끝까지 이끌어줄 유일한 동기다. 여기에 존 듀위는 관심과 필요를 연결하면서 관심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합니다. 이 개념을 수업에 적용한 탐구 중심 수업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사는 어떤 과목의 주요 내용을 실생활에서 만나는 문제와 연결시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업의 탐구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과 맞아떨어지도록 그리고 학생들 눈높이에서 흥미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접근하기 쉽습니다. 탐구 수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계획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재 선정. 두 번째, 매주 진행할 수업 활동 계획. 세 번째, 글쓰기 과제를 내줄 순서 정하기. 토론에 참여한 학생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 가르치기 위한, 즉 침묵으로 가르치기 위한 핑케 교수만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점하여 점수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보다는 편지글로 보고서에 설명하듯 이야기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더욱 명료해지고 학생들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합니다. 둘째, 강의 내용을 교재로 몇 부 정도 만들어서 도서관에 비치하고 학생들이 참고하여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이 궁금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가 직접 보고서를 써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글쓰기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쓰는 방법을 배우고 글을 쓰면서 논제에 대한 답을 탐구하고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학생끼리 감상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주고받는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진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은 감상편지를 통해 본인의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하는데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을 일으키는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4단계의 탐구 문제 설계하기가 있습니다. 1단계, 여러 사람과 논의한다. 2단계, 새로운 문제를 추가한다. 3단계, 학생이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간다. 4단계, 토론은 반드시 종결한다. 입니다. 우선 탐구 문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나리아 문제로 설정하면 뚜껑이 닫힌 채 저울 위에 놓인 커다란 병바닥에 카나리아 한 마리가 서 있다. 카나리아가 날아올라 병 속에서 날아다닌다. 저울 눈금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이 탐구 문제로 여러 의논 상대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토론 자체가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탐구 문제와 연결하여 새로운 문제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어항 물고기 문제입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저울 위에 올려놓은 커다란 어항 바닥에 금붕어 한 마리가 엎드려 있다. 금붕어가 떠오르면 어항 안에서 헤엄친다. 저울 눈금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고의 확장과 배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 상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찾는다면 도움을 주고 토론은 반드시 끝맺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핑켈 교수는 민주적인 선생님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민주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탐구 활동이라는 것이 본래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탐구할 때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믿어야 하고 여럿이 탐구할 때는 집단의 지적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목표로 삼습니다. 셋째, 교사의 임무는 학생의 성격 개발에 힘쓰는 것입니다. 학생의 독립심, 자신감, 자율성, 판단력, 책임감, 집단의 일원으로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 2명이 한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그 2명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2명의 교사는 한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견해 차이가 없다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두 교사의 대담을 듣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협력 수업은 본질적으로 존 듀이가 영원히 지켜야 할 오직 하나의 자유라고 강조한 스스로 생각할 자유를 학생에게 넘겨줍니다. 장자크 루소 에밀의 사고 실험을 통해 오직 경험을 통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루소가 만들어낸 가상소년 에밀에게 사유재산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경험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또한 루소는 학생에게 교훈을 말해주지 말라, 오직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 듀이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경험에 충실한 교육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영향을 받은 듀이의 교육 철학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이란 말로 가르치거나 남의 말을 듣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며 경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핑켈 교수는 침묵으로 가르치기 7가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책을 제공한다. 독서를 통해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찰의 과정으로서 토론 수업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형 세미나를 통해 책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경험과 성찰을 반복하는 탐구의 방법입니다. 넷째, 성찰과 경험으로서의 글쓰기입니다.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설계한 경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공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정치적 경험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치기를 거부하고 직접 경험하도록 수업을 설계합니다. 이 경험의 성찰을 통해 학생 자신, 학교라는 제도, 권력과 권위의 차이, 동등한 자격으로 자치 집단에서 유능한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참여하기의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 협력 수업에서 학생들은 대담에 교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핑켈 교수가 실천한 30년간의 교육 경험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총 9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하는 방식인 말로 가르치기의 방식만을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침묵으로 가르치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루소, 듀이, 핑켈 교수까지 배움에 있어 직접적인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둘째, 말로 가르치기의 방법만이 가르치기의 절대적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침묵으로 가르치기를 통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방법을 한국 교육에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과정의 내용이 너무 많아 주입식, 암기식의 말로 가르치기의 수업밖에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교육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핑케 교수를 통해 침묵으로 가르치기 교육 방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